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내과의 정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이 매우 높고 전체 사망률이 높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대다수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서 CKD 환자들 반 이상에서 카디오바스쿨라 데스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CKD 환자에서 말기 신무전 ESRD로 진행할 위험보다도 이러한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나 데스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CKD 환자에서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말기 신무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영에이지의 말기 신무전 환자들은 애뉴얼 모텔리티가 85세 이상의 일반 인구의 애뉴얼 모텔리티와 거의 동등할 정도로 이러한 카디오바스쿨라 모텔리티가 매우 높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CKD 환자들에서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의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트러디셔널 리스크 팩터와 비전통적인 넌 트러디셔널 리스크 팩터들이 작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트러디셔널 리스크 팩터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인슐린 저항성, 흡연 등이 있으며 넌 트러디셔널 리스크 팩터에는 인플라메이션, 바스쿨라 칼시피케이션이 속합니다. 이런 리스크 팩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두 가지 기전이 이러한 CKD에서의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발병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장 손상이 발병을 하면 신장에서 여러 호르몬, 사이토카인, 엔자임이 분비되어 바스쿨라 체인지를 유발하고, 또한 헤모다이내믹 얼터레이션과 같은 CKD 매개 인자들이 마이오카디알, 파이브로시스를 유발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KD에 의한 CVD 발병 기전에 있어서 또 다른 스페시픽 팩터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CKD 상황에서는 리피드, 프로테인, DNA와 같은 바이오 몰레큘이 크게 손상을 받고 항산화 시스템이 고장나고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 ROS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며 유레맥 톡신이 상승하게 되어 결국 이러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결국 세포의 노쇠화, 인플라메이션, 염증과 함께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발병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전신 염증 혹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들이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먹었을 때 인플라메이션의 마커나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일부 실험적이나 아니면 임상 연구에서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건강보조식품들이 실제 임상 결과에까지, 즉 CKD 환자에서의 카디오바스쿨라 이득을 과연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를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관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억제제로서 치료나 아니면 예방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 약제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GLT2 억제제나 GLP-1 리셉터 효능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잘 알려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카디오바스쿨라 리스크가 높은 당뇨병 환자들에서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를 줄여준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의 경우에서도 어드밴스드 CKD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CKD에서는 KDIGO 가이드라인 등에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사용을 통하여 카디오바스쿨라 데스 이벤트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스타틴의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득이 없어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항혈소판 치료의 경우에는 CKD에서의 그 이득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오히려
출혈 위험이 증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억제제와 SGLT2 그리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등이 아마 권고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GLT2 억제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카디오바스쿨라 이벤트를 줄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다파 CKD 결과를 따르면 당뇨병 유무와 상관없이도 이러한 SGLT2 억제제의 효과가 프라이머리 카디오바스쿨라 아웃컴 및 하트 페일리어 이벤트를 줄인다고 보고된 바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더 강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SGLT2 억제제의 오간 프로텍션의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과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오간 스페시픽한 메타볼릭 체인지를 통하여 오간 프로텍션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글라이코스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글루코스의 소실 그리고 수분 소실로 인해서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서 각 장기에서는 대사 반응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켈레탈 머슬로서 스켈레탈 머슬에서는 케토제네시스를 통해서 아미노액시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아미노액시드에 대한 억셉터로서 간이 관여를 하고 간에서는 이를 통하여 유레아를 생성하고 유레아는 신장에서 유레아 오스모라이트로서 워터 컨서베이션에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에 나온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효과를 본 애플리투드 5 트라이얼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카디오바스쿨라 이득이 있는 걸 알려졌는데 새로 나온 데이터에서도 에페글리나타이드가 신장병이 있든 아니면 심장병이 있든 간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카디오바스쿨라 이득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된 CKD 환자에서 치료 지침에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저버드 하트 페일리어나 모더레이틀리 임페어드 하트 페일리어 환자의 경우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의 옵션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젝션 프레션이 감소된 40% 이하로 감소된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된 CKD 환자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방이나 치료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ARB나 ACE 인히비터는 계속 여기서도 권고될 수가 있겠고 베타 차단제 역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로락톤과 에피리논 같은 미네랄 코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서도 얼리 스테이지의 CKD나 아니면 소변이 나오지 않는 투석 환자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나 소변이 어느 정도 나오는 어드밴스 CKD에서는 하이퍼칼레미아의 위험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이뇨제는 증상 개선은 있지만 실제 임상 결과에 이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프랄라이신 인히비터 경우에는 비록 많은 데이터는 없지만 CKD 스테이지 3에서 5 사이의 환자들에서 카디오바스쿨라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네프랄라이신 인히비터, 즉 사쿠비트릴 경우 기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나트륨 유레틱 펩타이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나트륨 유레시스, 다이우리시스와 바소딜라테이션, 혈압저하, 라스와 심파세틱 너브 액티베이션을 억제함으로써 이득을 가져온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네프랄라이신 인히비터 경우에는 특히 파라다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효과를 증명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사실 CKD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UK 하프3 트라이얼에서는 키드니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 바이오케미칼 파라미터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2주 전에 이제 그 임상 데이터가 나온 피네르론의 효과 결과를 본 이 트라이얼에서는 피네르론을 CKD 스테이지 2에서 4에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들에서 투여를 했을 때 프라이머리 카디오바스쿨라 컴포짓 아웃컴이 호전되는 것을 관찰했는데 그 효과 대부분이
하트 페일러에 대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을 입원율을 낮춤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KD 환자에서의 전체 사망률의 대다수는 카디오바스쿨라 모텔리티인데 카디오바스쿨라 모텔리티의 또 3분의 2는 서든 카디악 데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ESRD 환자에서는 흔히 코로니 하트 디지즈가 많이 동반되긴 하지만 이 서든 카디악 데스의 비율은 엄청 높습니다. 그렇지만 CKD에서의 이러한 서든 카디악 데스나 부정맥에 대한 예방 근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약물이 아니지만 특히 이러한 임플란터블 카디오버터 디피브릴레이터의 삽입 경우에서도 CKD 환자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많아서 이러한 서든 카디악 데스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CKD 환자에서 뇌졸중, 스트로크의 발병은 아주 나쁜 임상 결과를 보인다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드 CKD 스테이지 4, 5의 만성공파병에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키드니 페일로의 진행도 빠르고 또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투석을 할 시점에 이르는 어드밴스드 CKD 환자에서는 또한 급성 뇌졸중 발병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고 투석 환자에서 특히 혈액투석 환자에서 투석간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로크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대개 월수금, 화목토 투석을 하게 되면 주말에 이런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복막투석이나 신장이식 환자들보다 혈액투석 환자들에서의 뇌졸중 위험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신장이식을 받아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스트로크의 발생은 매우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CKD 환자에서의 뇌졸중의 리스크 팩터는 앞서 말씀드린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의 리스크 팩터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또한 그 패소피지올로지 패스웨이도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CKD 환자에서의 스트로크의 프리벤션에 대해서 KDIGO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과 세컨더리 프리벤션 나눠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항혈소판 제제에 대해서는 사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대해서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일관성 있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의 경우에서는 에티리얼 피브릴레이션, 심방세동이 동반된 CKD 환자에서 스트로크의 예방을 위해서는 권고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구체 여과율, EGFR에 대해서 와파린을 쓸지 도화가를 쓸지 그것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택 과정에서 신장내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 안티코아굴레이션에 대해서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서 항응제를 쓸 수가 있는데 장기간의 그 세이프티 데이터, 안전성 데이터는 아직도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의 또 세컨더리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한 또 다른 약제로서는 방법으로서는 듀얼 블로케이드, 즉 항혈소판 제제와 또한 도화가 같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서의 그 근거는 많지는 않고 또한 세컨더리에서도 프리벤션의 근거는 많지는 않지만 고려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트한 블러드 프레셔의 조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고 여기에 라스 블로커 사용은 당연합니다. 스타틴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CKD 환자에서는 권고되지만 투석 중인 환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근거가 미약해서 일률적으로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SGLT2 억제제의 경우에는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직 그 근거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에티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동반된 환자에서 도화가를 쓸지 와판을 쓸지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넌 베블라 에티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동반된 CKD 환자들에서 도화과 와파린을 비교해 보니 전반적으로 이피커시는 비슷해 보이는데 와파린에 비해서는 메이저 블리딩 같은 컴플리케이션, 세이프티 면에서는 조금 더 도학이 우세한 것 같다. 여기는 이제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CKD 스테이지에 따라서 도학과 와파린을 비교해 보면 효과 면에서는 얼리 스테이지,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3의 CKD에서는 좀 더 도학이 우세한 것 같고, 세이프티, 메이저 블리딩 면에서는 스테이지 4, 5 CKD 환자에서는 도학이 조금 더 또 안전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학은 얼리 스테이지에서 와파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더 낮고, 스테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이프티 면에서는 크게 와파린과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와파린 도학 중에서는 와파린에 비교해서 에픽사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할 수가 있는데, 어드밴스 CKD 스테이지 5 투석을 하는 환자들에서는 유럽의 EMA에서는 사실 권고하는 약물은 없지만 FDA에서는 리바록서반과 아픽사반을 다음과 같이 처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에서의 그 SGLT2 억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토탈 스트로크로 봤을 때는 중립적인 효과, 특히 뭐 어떤 더 우세한 효과가 있다든가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된 환자들을 따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SGLT2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좀 감소하는 것 같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최근에 새로 도입되고 소개되고 있는 약물들의 효과들도 우리가 굉장히 각광받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을 가진 하트 페일리어 위에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을 가진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된 CKD에서의 이러한 SGLT2 억제제의 효과는 어떠할지, 또한 이스태블리시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는 하트 페일리어가 없는 이런 CKD 환자에서의 SGLT2 억제제의 효과는 또 어떠할지, 대개 일반 환자들 대상, 당뇨병 환자를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GLP-1 리셉터 안코니스트를 임상 연구를 하는데, CKD 환자만 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또 필요하지 않을지, 또한 서코빌트릴과 발사탄 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프랄라이신 이니비터가 카디악 디지즈가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CKD 환자들을 모두 해서 카디오바스쿨라 어떤 이득이 있을지, 또 PCSK9 억제제들을 CKD 환자에서 과연 어떤 카디오바스쿨라 이득이 있을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각 개별로 봤을 때 심혈관이나 뇌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제제들을 우리가 컴비네이션 같이 병용 사용하게 되면 그 각각에 대해서 플러스 최소한 더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최근 나오고 있는 또 소개되고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혈관 예방약들이 또 이렇게 CKD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CK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CKD 환자들만 따로 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과연 임상 의사로서 지금 근거가 확실하게 이제 잡혀가 있는 이러한 약물들을 제대로 투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